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한 노인이 무려 70년 만에 한국행을 선언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단 한 번도 고향을 찾지 않았던 그런데 70년이 지난 어느 날 우연히 들은 한 곡의 노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 그는 왜 지금에서야 한국으로 향하는 걸까요? 그리고 그곳에서 마주한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김현수, 올해로 85살입니다. 미국에서 평범한 노년을 보내고 있는 한국 전쟁 고아입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한 저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손자 에릭이 선물해준 태블릿으로 유튜브를 보는 것이 요즘 제 유일한 낙이었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위아래로 움직이다가 문득 한 영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어요. 이름만으로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영상을 눌렀죠. 첫 소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여 눈물 젖은 고갯길.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세월이 한순간에 거꾸로 흐르는 기분이었죠. 70년 동안 억지로 묻어두었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전쟁통에 엄마와 헤어지던 그날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피난민들로 가득한 도로, 온 사방에서 들리는 포성, 그리고 7살 어린 제 손을 꼭 붙잡던 엄마의 손길. 현수야, 엄마가 꼭 찾을게. 엄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마지막으로 불러주던 노래가 바로 이 울고 넘는 박달재였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었습니다. 미군에 의해 구조된 저는 미국으로 입양되어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할아버지, 무슨 노래야? 손자 에릭이 방으로 들어와 물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화들짝 놀라 태블릿 화면을 껐어요. 할아버지, 울고 있어? 아니, 그냥 눈이 조금 피곤해서 그래. 에릭에게 제 과거를 숨겨왔던 세월이었죠. 80년을 살아오면서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지워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괜찮아, 에릭. 그냥 옛날 노래야. 할아버지가 어릴 때 들었던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에릭은 이상하다는 듯 저를 바라보더니 잠시 망설이다가 밖으로 나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전쟁 고아로 미국에 와서 미국인처럼 살아왔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그것이 고향이었고 엄마였고 제 뿌리였습니다. 태블릿을 다시 켰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를 다시 들었어요. 노래가 흐를 때마다 옛 기억들이 물결처럼 밀려왔습니다. 영월의 푸른 산들, 맑은 강물, 그리고 엄마의 따뜻한 품까지. 한 곡의 노래가 70년 동안 잊고 있던 제 과거를 일깨웠습니다.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깨웠죠. 손가락으로 화면을 만지작거리다가 문득 결심했습니다. 돌아가야겠다. 마지막으로 한번. 창밖의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하늘 너머 제 고향 한국이 있겠죠. 엄마를 찾기 위해, 그리고 잊고 있던 저 자신을 찾기 위해서. 그날 밤 이후로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의 가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며 70년 전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죠. 아침이 밝아오자 어제 저녁의 결심이 흔들렸습니다. 이제 와서 돌아간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현실을 직시해야 해. 거울 속 늙은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에서 살아온 세월이 70년입니다. 이제 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세상을 떠났을 거예요. 며칠 후 손자 에릭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상자 하나를 들고 있었죠. 할아버지, 이게 뭐야? 서재 정리하다가 찾았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숨겨두었던 상자였어요. 그냥 옛날 물건이야. 에릭은 호기심에 가득 차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있었어요. 1950년대 한국, 어린 저와 어머니가 찍힌 사진이었죠. 사진 속 저는 6살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이게 할아버지야? 그리고 이분은 내 어머니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진을 조심스럽게 들어올렸어요. 70년이 지났지만 엄마의 얼굴은 선명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한국이지? 한국에 안 가봤어? 에릭의 질문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았죠. 너무 오래전 일이야. 이제 와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복받쳐 올랐어요. 70년간 억눌러온 그리움이었습니다. 왜 안 돌아가 봐? 할아버지, 이제라도 갈 수 있잖아. 에릭의 순수한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저었어요. 내가 돌아가서 뭘 한단 말이냐? 에릭은 사진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한 글씨가 쓰여 있었죠. 영월 1950년 봄. 에릭은 스마트폰을 꺼내 영월을 검색했습니다. 강원도 영월이래.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네. 가슴이 아팠습니다. 영월. 제 고향이었죠. 푸른 산과 맑은 강이 흐르는 곳. 봄이면 목련이 피고 가을이면 단풍이 물드는 곳. 그리고 엄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곳. 너무 늦었어. 불현듯 눈물이 흘렀습니다. 에릭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죠. 할아버지. 에릭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전해졌어요. 그럼 내가 같이 가면 어때? 할아버지, 나랑 한국 가자. 그 말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에릭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같이 가겠다고. 응.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떤 곳인지 보고 싶어. 그리고 이 사진 속 증조 할머니에 대해서도 더 알고 싶어.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제 과거를 숨겨왔는데 손자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이죠. 할아버지, 시간은 계속 흘러가. 후회하기 전에 가보는 게 어때?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미국의 하늘도 푸르고 아름답지만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한국의 하늘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 가보자. 비행기가 서서히 고도를 낮추며 인천 상공을 지나갔습니다. 창문 밖으로 펼쳐진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고국의 모습이었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렸죠. 할아버지, 저기 봐. 우리 곧 착륙해. 에릭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목이 메고 온몸이 굳어버렸죠. 70년 전 미군 비행기를 타고 이 땅을 떠나던 날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인천공항 도착장에 발을 내디뎠을 때 저는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을 다시 밟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땅을 다시 밟게 될 줄은 몰랐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에릭은 제 팔을 붙잡아주며 천천히 앞으로 나아갔어요. 공항을 나와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었어요. 빽빽하게 늘어선 고층 건물들, 분주하게 오가는 사람들, 화려한 간판들. 제가 기억하는 한국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서울이야. 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야. 에릭은 신기한 듯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한 경험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알던 서울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어. 서울에서 하룻밤을 묵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강원도 영월로 향했습니다. 고속버스를 타고 산길을 오르내리며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푸른 산과 맑은 강이 눈에 들어왔죠. 이 풍경만큼은 제 기억 속 영월과 비슷했습니다. 저기 봐, 할아버지. 강물이 정말 맑아. 에릭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햇빛에 반짝이는 강물이 눈부셨어요. 문득 어린 시절 엄마와 함께 강가에서 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릴 때는 저 강에서 물고기를 잡곤 했어. 맨손으로. 영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였습니다. 작은 터미널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영월도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멀리 보이는 산의 윤곽만큼은 제 기억 속 그대로였죠. 할아버지의 고향이 어디였는지 기억나? 에릭이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사실 정확한 위치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이 많은 것을 지워버렸죠. 박달재 근처였어. 그리고 강가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지. 기억을 더듬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택시를 타고 박달재 방향으로 향했어요. 택시 기사님께 물어보니 박달재 근처에 몇 개의 마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오래된 마을이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산 아래 월열리라는 곳이 있습니다. 오래된 집들이 몇 채 남아있죠. 가슴이 뛰었습니다. 월열리. 왠지 익숙한 이름이었어요.
어쩌면 제가 살던 곳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달재를 넘어가는 길목에서 택시를 세웠습니다. 잠시 내려서 주변을 둘러보았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셨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맑고 신선했어요. 그리고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울고 넘는 박달재구나. 다시 택시를 타고 월열리로 내려갔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 조용한 시골 풍경이 펼쳐졌어요. 문득 마을 어귀에 서 계신 한 할머니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였어요. 왠지 모를 끌림에 그 할머니에게 다가갔죠. 실례합니다. 혹시 이 마을에 오래 사셨나요? 제 서툰 한국어의 할머니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셨어요. 네. 60년 넘게 살았습니다만. 할머니의 대답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혹시 저를 알고 있을까요? 제가 70년 전에 이 마을에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김현수라고. 말을 이어가는데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제 얼굴을 가리키셨어요. 현수? 현수 너 맞니?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세월이 흐른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 눈동자, 그 미소. 혹시 수영이? 입술이 떨리며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가장 친하게 지내던 친구 정수영이었죠. 수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맞아. 내가 수영이야. 현수야, 정말 내가 맞구나. 서로를 바라보는 순간 70년의 세월이 마치 물거품처럼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그저 서로를 바라볼 뿐 말을 잇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누구야? 에릭이 궁금한 듯 물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죠. 내 어린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어. 수영은 손으로 입을 가리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끌어안았어요. 70년 만의 포옹이었습니다. 수영은 저희를 자신의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지만 정갈한 시골집이었어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모두들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어. 전쟁통에 사라졌으니까. 수영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는 살아있었지만 여기 사람들에게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미군에게 구조되어 미국으로 입양됐어. 그렇게 미국에서 새 삶을 살았지. 제 말에 수영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슬픔과 원망이 교차했어요. 너, 안 간다고 했잖아. 내가 떠나기 전날 밤, 너는 절대 마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떠나버렸잖아. 수영의 목소리에는 오랜 세월 담아온 원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었어, 수영아. 나도 원하지 않았어.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마을에 폭격이 시작됐을 때 저는 엄마와 함께 피난길에 올랐어요. 그리고 혼란 속에서 엄마와 헤어졌고 미군에게 발견되어 미국으로 가게 됐던 겁니다. 내가 널 미워했어. 오랫동안. 수영의 솔직한 고백에 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해했어요. 미안해, 수영아. 정말 미안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에릭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수영은 천천히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는 끝까지 널 찾았어. 수영의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엄마가 살아계셨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영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전쟁이 끝나고 마을로 돌아왔을 때 김 여사님은 거의 매일 길가에 서서 너를 기다렸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내 사진을 보여주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숨을 들이키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너무 아팠나 봅니다. 그렇게 50년을 기다리셨어. 돌아가시기 전까지.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50년이나 기다리셨다니. 제가 미국에서 새 삶을 살고 있을 동안 엄마는 이곳에서 하루하루 저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였죠. 엄마는 언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영은 제 손을 꼭 쥐었어요. 2000년도에 돌아가셨어. 그때도 마지막까지 내 이름을 부르셨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년. 그때 저는 미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성공한 사업가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죠. 그리고 엄마는 저를 찾으며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엄마의 묘는 어디 있어?
수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마을 뒷산에 내가 좋아하던 소나무 아래 엄마를 뵈러 가고 싶어.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가자. 나도 오랫동안 찾아뵙지 못했어. 수영 할머니가 잠시 망설이다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돌아가지 말고 여기서 살아. 그 말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죠. 수영아, 내 삶은 이미 미국에 있어. 에릭도 있고. 수영이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밤 수영이네 집에서 묵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한국 가정의 따뜻함이었어요. 방바닥에서 느껴지는 온기, 이불의 포근함, 그리고 밖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까지. 모든 것이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영의 집에서 눈을 떴습니다. 방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했어요. 문 밖에서 대화 소리가 들려왔죠. 방문을 열고 나가보니 에릭과 수영이 마당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에릭은 제 사진첩을 펼쳐놓고 수영과 천천히 뭔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는데도 그들은 사진을 가리키며 웃고 있었습니다. 잘 잤니? 제가 다가가자 수영이 반갑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너무 오랜만에 한국 방에서 자니까 낯설면서도 익숙하더라. 아침을 간단히 먹은 후 우리는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수영이 안내를 맡아주셨어요. 곳곳에서 제 어린 시절의 흔적을 찾아보려 했지만 대부분의 장소는 변해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우리는 마을 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영이 그곳에서 어르신들이 모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고 했어요. 오늘은 780 트로트 가요 교실이 있는 날이야. 우리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그러지. 회관에 들어서자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앞쪽에는 작은 무대가 마련되어 있었고 한 중년 여성이 마이크를 들고 서 있었어요. 저분이 이정혜 선생님이야. 옛날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지. 수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은 밝은 목소리로 모두를 맞이했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신나게 노래 한 곡 배워볼까요? 수영이 일어나 간단히 저희를 소개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을 찾은 내 어릴 적 친구와 그의 손자예요. 이정혜 선생님의 눈이 커졌습니다. 70년 만에요?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특별히 오늘은 어떤 노래를 배우고 싶으신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혹시 울고 넘는 박달재를 아시나요?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물론이죠. 그럼 오늘은 울고 넘는 박달재를 배워볼까요? 음악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익숙한 멜로디에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르신들은 모두 함께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은 처음에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낯설었죠. 미국에서 자란 그는 한국 문화, 특히 트로트 같은 전통 가요에 전혀 익숙하지 않았어요. 노래가 끝나고 잠시 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이 에릭에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요? 한국은 어떠세요? 제가 통역을 해주었습니다. 이정혜 선생님은 미소 지으며 질문했어요. 한국 노래는 어떤가요? 특히 트로트 같은 전통 가요를 들어본 적 있나요? 에릭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이에요. 할아버지가 최근에 유튜브에서 울고 넘는 박달재를 들으시는 것을 봤을 뿐이에요. 이정혜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한번 불러볼래요? 내 할아버지가 듣던 노래야. 할아버지에게 특별한 선물이 될 것 같은데. 에릭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릭은 잠시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해볼게요. 할아버지가 왜 이 노래를 듣고 오셨는지 알고 싶어요. 이정혜 선생님은 에릭에게 한 문장씩 가르쳐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에릭은 놀라울 정도로 빨리 배웠습니다. 가사의 의미를 이해하진 못했지만 멜로디와 발음을 열심히 따라했어요. 정말 잘하네. 외국인인데도 발음이 좋아요. 이정혜 선생님은 에릭을 칭찬했습니다. 에릭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수영은 제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내 손자가 너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렇게까지 하다니. 2시간의 수업이 끝나고 우리는 다시 수영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에릭은 계속해서 울고 넘는 박달재를 흥얼거렸어요. 에릭, 왜 그렇게 열심히 배우려고 하는 거니?
저녁 식사를 하며 물었습니다. 에릭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할아버지가 이 노래를 들으며 우셨잖아요. 그동안 할아버지의 과거에 대해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고 싶어요. 할아버지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그리고 왜 이 노래가 할아버지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제 손자는 저보다 더 현명했어요. 고마워, 에릭.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몰랐어. 에릭은 미소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내일 노래 발표회가 있대요. 이정혜 선생님이 초대하셨어요. 제가 노래를 불러도 될까요? 놀랐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고 싶니?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요. 다음 날은 마을 축제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마을 회관 앞은 분주했어요. 천막이 설치되고 작은 무대가 마련되었죠. 마을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괜찮을까? 에릭이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아침을 먹으며 걱정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수영은 미소 지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걱정 말게, 그 아이의 진심이 통할 거야. 발음이 서툴러도 마음은 전해질 테니까. 에릭은 이미 일찍 일어나 마당에서 노래를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음은 여전히 어색했지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오후가 되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회관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수영이 앞쪽의 자리로 저를 안내했어요. 무대가 잘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에릭은 무대 뒤편에서 다른 출연자들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회자가 나와 행사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먼저 마을 어르신들의 합창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아이들의 전통 춤 공연이 이어졌죠. 다음은 특별한 손님의 무대입니다. 미국에서 온 청년 에릭 씨가 할아버지를 위해 준비한 울고 넘는 박달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에릭이 조금 긴장한 모습으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리고 저를 발견하고는 미소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에릭이 서툰 한국어로 인사했습니다.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로 그를 맞이했어요. 저는 에릭입니다. 제 할아버지는 70년 전에 한국을 떠났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노래를 들으면 항상 눈물을 흘립니다. 오늘 제가 할아버지를 위해 부르겠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에릭이 노래를 시작했죠.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발음이 서툴고 음정도 조금 불안했어요. 하지만 관객들은 따뜻한 눈길로 그를 응원했습니다. 에릭은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습니다. 후렴구에 다다랐을 때 에릭은 저를 바라보며 노래했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여.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70년 전 엄마가 불러주던 그 노래를 이제는 제 손자가 저를 위해 부르고 있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옆에 앉은 수영도 눈시울을 붉혔어요. 에릭의 노래가 끝나자 회관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이정혜 선생님이 무대로 올라왔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무대였습니다. 에릭 씨, 그런데 할아버지께서 직접 이 노래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김현수 어르신, 무대로 올라와 주시겠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에릭이 제게 손짓하며 무대로 초대했어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70년 전 전쟁통에 이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때 저는 7살이었죠. 엄마와 헤어지던 날 엄마는 이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제가 다시 돌아올 것을 믿으며 목이 메어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에릭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미국으로 입양되어 그곳에서 새 삶을 살았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회관에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모두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고 있었어요. 얼마 전 우연히 유튜브에서 이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기억이 되살아났어요. 에릭은 제 과거를 이해하고 싶어 이 노래를 배웠습니다. 에릭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고맙다, 이 노래를 다시 들려줘서. 회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마치 7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저를 환영하는 것 같았어요. 무대에서 내려와 자리로 돌아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떤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제 어깨를 토닥였고 어떤 할아버지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쥐어주셨어요. 이른 아침 창문으로 비치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오늘은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죠. 내일이면 서울로 돌아가고 그 다음날 미국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요. 엄마의 묘소를 찾아가는 일.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을의 모습이 평화로웠어요. 멀리 보이는 산들, 그 사이로 흐르는 강물, 그리고 아침 안개에 쌓인 들판까지. 할아버지, 일어나셨어요? 에릭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꽃다발이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어젯밤에 수영 할머니한테 들었어요. 오늘 증조 할머니 묘소에 간다고. 제가 이 꽃을 준비했어요. 에릭의 눈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할아버지께 힘든 일인 거 알아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아침 식사를 간단히 마치고 우리는 수영의 안내를 따라 마을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가파르지 않았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85살의 몸으로 오르는 산길은 숨이 차고 다리가 아팠습니다. 천천히 가자, 현수야. 서두를 필요 없어. 수영이 제 팔을 잡아주었습니다. 에릭도 다른 쪽에서 저를 부축했어요. 그렇게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우리는 산을 올랐습니다. 산길을 따라 20분쯤 걸었을까요? 마침내 작은 언덕에 다다랐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개의 묘가 있었어요. 수영이 한 묘를 가리켰습니다. 저기야. 소나무 아래 자리한 작은 묘였어요. 천천히 묘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김순자 김현수 모 1924년-2000년. 비석에 새겨진 글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의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제 이름도 함께 새겨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저를 잊지 않으셨던 거죠. 무릎이 꺾였습니다. 묘 앞에 주저앉아 비석을 어루만졌어요. 차가운 돌의 감촉이 제 손끝을 통해 가슴까지 전해졌습니다. 엄마, 이제야 왔어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70년 동안 참아왔던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어린 시절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엄마의 손길, 엄마의 목소리, 그리고 엄마가 불러주던 울고 넘는 박달재. 에릭과 수영은 조용히 뒤로 물러나 제게 시간을 주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묘 앞에 앉아 엄마와의 대화를 나누었어요. 제 인생에 대해, 미국에서의 삶에 대해, 그리고 결코 엄마를 잊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 엄마, 저 잘 살았어요.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이제는 에릭이라는 손자도 있어요. 엄마가 보면 좋아하셨을 거예요. 묘 앞에 가져온 하얀 국화를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물건을 꺼냈어요. 70년 전 엄마가 제게 주셨던 작은 목각 인형이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엄마가 제 생일에 만들어주셨던 거예요. 항상 소중히 간직했어요. 인형을 묘석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습니다. 잠시 침묵 속에 앉아있다가 입을 열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울고 넘는 박달재여 눈물 젖은 고갯길.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지만 점점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 노래는 엄마와 저를 이어주는 마지막 연결고리였어요. 노래가 끝날 무렵 에릭이 천천히 다가와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할아버지. 에릭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도 한마디 해도 될까요? 에릭은 천천히 일어나 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그는 서툰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조할머니. 저는 에릭입니다. 할아버지의 손자예요. 할아버지는 당신을 많이 사랑했어요. 항상 그리워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할아버지를 잘 보살필게요. 에릭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수영도 다가와 작은 제사상을 차렸어요. 우리 셋은 함께 묵념을 올렸습니다. 엄마, 이제 가봐야 해요. 하지만 더 이상 오랫동안 헤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제 마음속에, 제 기억 속에 항상 함께 할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묘에 절을 올렸습니다. 갑자기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저를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엄마의 묘소를 다녀온 그날 저녁, 우리는 조용히 짐을 꾸렸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서울로 떠나야 했기 때문이죠. 에릭은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그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다가갔습니다.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니? 에릭은 살짝 놀라 화면을 가리려다가 이내 포기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 학습 사이트가 열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 한국어 배우려고요. 놀라서 에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말을 이었어요. 이번 여행이 정말 특별했어요. 할아버지의 고향, 할아버지의 과거. 모든 것이 저에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그런데 언어를 모르니 많은 것을 놓치는 것 같았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 손자가 저의 뿌리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어요. 진심이니? 한국어는 배우기 어려운 언어야. 에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도전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어요. 할아버지, 다음에 또 한국에 오고 싶어요. 더 오래 머물면서 할아버지의 고향을 제대로 알고 싶어요. 제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평생 숨겨왔던 제 과거, 제 정체성을 에릭이 이렇게 받아들이다니 감격스러웠어요. 고마워, 에릭. 정말 고마워. 그때 수영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상자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이건 내게 주는 선물이야, 현수야. 오래전에 내 어머니가 내게 맡긴 거야. 내가 언젠가 돌아오면 주라고.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70년 전 엄마가 수영에게 맡겨둔 물건이라니. 천천히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작은 금반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짧은 편지가 한 장. 현수에게. 엄마가 널 언제나 기다리고 있을게. 단 한 줄의 메시지였지만 그 안에 담긴 엄마의 사랑과 그리움이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편지를 놓칠 뻔했어요. 이걸 50년이나 간직하고 있었던 거야? 수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여사님의 유언이었어. 내가 돌아오면 꼭 전해주라고. 그날 밤 마지막으로 수영과 마당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어요. 현수야, 다음에 또 올 거지? 수영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꼭 다시 올게. 이번엔 오래 기다리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타기 전 수영과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눈물을 참으며 그녀를 꼭 안아주었어요. 고마워, 수영아. 내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을 거야.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고향을 떠나는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이번은 영원한 작별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또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서울에 도착해 하루를 묵은 후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면세점을 둘러보고 있을 때 에릭이 작은 책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그가 작은 책 한 권을 들고 나왔습니다. 뭘 샀니? 물었더니 에릭은 책을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제목의 교재였어요. 할아버지, 진짜로 배울 거예요. 다음에 한국에 올 때는 직접 대화할 수 있게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릭의 결심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비행기에 탑승한 후 한국 땅을 떠나는 순간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한국의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한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아픔이 달랐어요. 70년 전의 아픔은 상처였지만 지금의 아픔은 그리움과 사랑이 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에릭은 이어폰을 끼고 있었어요. 궁금해서 들여다보니 그가 듣고 있던 것은 울고 넘는 박달재였습니다. 그는 노래를 들으며 자신의 한국어 교재를 펼쳐보고 있었어요. 제 손자에게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지도 위의 낯선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도 한국은 또 다른 고향, 또 다른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을 향해 날아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지난 며칠간의 여정을 떠올렸어요. 엄마와의 재회, 수영과의 우정, 마을 사람들의 따뜻함, 그리고 에릭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제 가슴 속에 새로운 기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잠깐 봐주세요. 에릭이 제 팔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제가 찍은 사진들이 슬라이드쇼로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우리의 여행을 기록으로 남기려고요. 배경음악으로는 울고 넘는 박달재를 사용할 거예요. 어때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구나. 우리의 여정은 끝났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70년 동안 잊고 있던 제 뿌리, 제 정체성을 되찾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정을 에릭과 함께 했다는 것이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사연을 읽어드리는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더 재밌고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구독자분들 모두 감사합니다.